굳은 한국형 전투기에 쓰일 레이더 개발 착수 2020년 차출고.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가 10일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 사업에 닻을 올렸다. 방위사업청은 LED가 오늘 오전 대전본에서 KTX-J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의 착수회의는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사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획과 일정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KDD는 2020년 하반기에 KTX-탑재용 레이더를 출고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는 이를 KTX 시제기에 탑재해 5년간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인 레이더는 KT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다. 작년 4월 미국 이베이에 쓰인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비롯한 KTX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우리 군은 이를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KDD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축적한 레이더 기술 및 관련 인력을 최대한 통합해 계획된 일정 안에 공군의 작전 운용 개념에 부합한 최적의 레이더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D는 올해 1월 에이스인 레이더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인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 개편 작업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에이스인 레이더 시제품 우선 협상 대상 업체인 한화탈레스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청 자문위원회와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착수회의 인사말에서 ADD를 중심으로 시제품 개발 업체들과 산학년이 포함된 국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산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 성공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EFX의 독자적인 성능 결양 능력 확보와 경제적인 군운용 유지는 물론 국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탑재에 쓰인 레이더 기본 설계 완료 개발 정진호. 방위사업청은 31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베이스라인 레이더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로 군용 항공기에 탑재되는 베이스인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첨단 장비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9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제2의 새 레이더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 검토 회의에서 요구 조건이 기본 설계에 모두 반영됐음을 확인하고 상세 설계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기본 설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방사청은 내년 5월까지 베이스인 레이더 개발을 위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 하반기에 최초의 제2의 새 레이더를 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해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한 뒤 2016년까지 쓰일 레이더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형 전투기 탑재의 새 레이더 개발 사업은 2016년 8월에 시작돼 작년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의 점검을 거쳐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베이스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산화 성공한 KTX용 에이스 레이더 M3 등 무기체계의 적용 검토 첨단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국산화가 사실상 성공 단계에 이르면서 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초계함급 사격용 레이더 등 우리 군의 기존 무기체계에도 국산 베이스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베이스 이 레이더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 중 1대 레이더가 적용된 것은 군의 최신 전투기 F-352가 유일하다. 베이스 레이더용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한방산업체 관계자는 군사용 레이더로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베이스의 레이더가 최상위급 기종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베이스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왜
1세 레이더를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무기군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세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 및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강력한 눈의 역할을 한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국산 베이스 레이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요격 미사일 M과 향후 개발 예정인 한국형 사드 LSM 해군 초계함 사격용 레이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 F-15KK, F-86 등은 자체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업체 ASA 레이더를 수입해 장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국산 베이스의 레이더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K186의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이미 업체가 선정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국산 베이스 레이더가 KFX에 적용돼 실전 배치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국산 ASA 레이더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ASA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우리 군 당국은 애초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SA 레이더 기술 이전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반대해 국산 에이스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방시스템 등이 참여한 국산 베이스 레이더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KFX에 탑재할 A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회의 결과 A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방산업계에서 사실상 ASA 레이더 개발 성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KF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 대부분의 제작을 한화 계열 방산업체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ASA 레이더는 한밤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 KFX의 ASA 레이더 입증 시지는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와 전력 공급 모듈 두 가지의 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레이더 입증 시제 안테나의 송수신 모듈 숫자와 배열 간격 안테나 크기와 형상 등이 모두 보안사항이다. 먼저 PSG122님의 전문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사이트나 기타 내용에서 한국의 겟-RF 송신용 소자의 완성도는 이미 상용화 단계이며 이런 기술력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통신 산업의 인프라에 기인합니다. 사실 한국에게 소자 기술은 크게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의지가 중요할 뿐이죠. 일본도 개인 상용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투기 적용은 한국보다 늦습니다. 더해서 일본은 모든 것을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부족한 부분을 해외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간적 차이가 크다고 보입니다. 3. 제 경험상 디지털 소스니 또는 알고리즘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를 바탕으로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수많은 대상에게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파형을 해석하고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알고리즘화하여 소스를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이해하는 디지털 기술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이 SA를 설치하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수천 번 하늘의 비행기를 띄워서 전파를 발사하고 돌아오는 파형을 수도 없이 데이터하여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수년에도 안 되고 또 비용은 당연히 천문학적이죠. 비행기 한 번 띄우는 1,000-5천만 원 든다고 할 때 기름값만 대략 짐작이 드실 겁니다. KDB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에이스페이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테스트 방법까지도. 핵심인 테스트 장비 도입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협업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죠. 물론 구매 비용은 1천억 이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소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초기 버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국은 이 소스를 구입해서 충분히 단시간에 계속 업데이트할 능력이 있습니다. 더해서 HW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캔의 분해능이 계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최고 수준의 SE 알고리즘이 한국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유럽은 아직 개인 소장 기술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온다면 상당한 수준이겠지만요. 어쨌건 전투기용 개인 소장은 미국 다음 한국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7. 앞에서 봤듯이 개인에 보내는 거리 등등의 스펙이 개조와 비교가 안됩니다. 스텔스기를 충분히 탐지합니다. 미국의 스파이3는 350km 거리에서 F-35를 탐지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전투기용은 자금으로 좀 더 가까운 거리까지 와야겠지만 어쨌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8.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KTX 진행 상황 및 대전 레이더 진행에 대해 크게 놀랐다는 NTN 기사도 9. 즉 미국이 엄청 견제할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한국 내부 저격수들로 하여금 엄청 괴롭힐 것이라는 10. 그 결과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기자들의 호평과 KDB와 한화에 대한 감찰 조사라고 12. 개인 소자로 해군용과 장거리용 SA활용까지 제작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짐작하실 겁니다. 어쨌건 PSI 원익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6.25 전쟁 이후 방산 사업의 고속 성장기였던 1978년 야간 투시경 생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방산 사업에 뛰어들어 점차 우주 및 사이버 분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전자공학 지휘통제통신 레이더 항공전자 등의 첨단 방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의 차세대 전술통신체계인 TI신, 양산과 한국형 전투기 KTFX의 핵심 임무장비인 에이스인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치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의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도 참여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